네, 오늘 저의 주제는 이제 디파이인데, 최근에 이제 퍼피추어라고 이제 디파이 선물 거래소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DYDX랑 GMX,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봤던 GNS, 총 세 가지에 대해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선물 거래 원리에 대해서 혹시, 아마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선물 거래를 단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기초적인 부분을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총 40분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선물 거래는 네,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 즉 제가 진입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해요. 이제 크게 이제 선물 거래는 총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롱이 있고 하나는 숏이 있고, 롱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진입한 시점보다 내가 이제 실현할 미래의 시점에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을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현을 했을 때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매매가 이제 롱 전략이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불마켓 같은 이제 그 상승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숏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제가 진입한 시점 대비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오히려 프라이스가 이제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만큼의 수익으로 발생하는 그런 전략이 숏 전략이고요. 이거는 반대로 베어마켓, 최근 같은 상황이죠. 제가 발표하기 최근, 방금 얼마 전에도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시겁했는데, 아무튼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 원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거래하는 바이낸스나 뭐 FTX, 비트겟 이런 데서 이제 사용되는 CEX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덱스나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인덱스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인덱스 프라이스는 어떤 거냐? 어떤 에셋의 페어한 스팟 프라이스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 거래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금융이랑 다르게 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거래소마다 프라이스 가격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트라이징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 거래소와 이 거래소와 저 거래소를 모두 봤을 때, 이 정도 프라이스면 합당하겠다 라고 정한 그 페어한 스팟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거래소가 3개밖에 없다 가정했을 때 어떤 거래소는 20K, 어떤 거래소는 20.5K, 어떤 거래소는 21K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없겠죠.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비트코인의 인덱스 프라이스 시장에서 좀 인정하고 있는 좀 합당한 가격은 20.5K겠구나 라는 식으로 계산되는 가격이 이제 인덱스 프라이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크 프라이스가 있어요. 마크 프라이스는 저희의 이제 청산 가격과 P&L, 손익을 결정해 주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실제로 선물 거래가 오더북 기반으로 매수 매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격 결정되잖아요. 즉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있고 매도하는 주체가 있고 딱 가운데 가격, 그게 청산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단기 변동성을 제거해서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트레이더들의 불필요한 청산을 방지해주는 이제 그런 마크 프라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오더북을 활용하는 매도자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덱스 프라이스에 곱하기 1 플러스 펀딩 베이시스, 펀딩 레이트에 이제 기초가 되는 가격인데 이걸로 수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초단기 변동성을 제거하고 요 인덱스 프라이스에 어떤 펀딩 레이쇼만큼 곱한 게 마크 프라이스가 돼서 이걸로 청산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포지션 클로즈 했을 때 우리의 손익이 계산된다라는 그런 실제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펀비라고 이제 펀딩 레이트라는 건데 이거는 스팟이 이제 현물 거래잖아요. 비트코인은 스팟 거래소에서 현물을 사고 파는 게 있고 또 퓨처 선물에서 사고 파는 게 있을 때 그 스팟과 선물의 프라이스에 갭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다 롱을 많이 쳐요. 롱을 많이 치면은 선물의 프라이스가 현물 프라이스 대비 쭉 위로 올라가겠죠. 그만큼 롱을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펀딩 레이트, 펀비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면서 롱이 숏 포지션한테 얼마만큼 피를 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주면은 그 피를 받아먹기 위해 숏 매수자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도 물량에 걸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현물로
갭이 약간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주는 거고요. 반대로 롱보다 숏이 더 많은 상황. 그러면은 당연히 현물 프라이스보다 선물 프라이스가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은 숏을 많이 이제 매도를 할 거니까 프라이스가 또 쭉 이제 밀릴 텐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펀딩 레이트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면은 음수의 의미는 숏을 건 이제 그 채권자들이 롱을 건 채권자들한테 그 필을 내므로써 다시 이제 그 필을 먹기 위해서 이제 롱을 체결을 해서 약간 좀 가격이 좀 맞춰지는 네, 그런 이제 수치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키 용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요 롱숏 실전 예시를 정말 간단한 기초적인 건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고 레버리지 5배라고 할게요.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 달러였어요. 이 2만 달러는 저희가 거래하는 거래소의 프라이스겠죠. 제가 그걸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증거금은 저는 1000달러로만 시작을 했는데 그럼 저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죠? 5배 레버리지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한 제 익스포저는 5000달러가 되는 이런 저의 포지션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자, 이제 케이스 1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실제로 올라서 저는 롱을 친 상황이니까 수익을 보겠죠. 2만 달러짜리 비트코인이 2만 5천 달러가 됐어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더북상의 2만 5천 달러가 아니라 이 마크 프라이스 상의 2만 5천 달러로 이제 제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2만 달러 대비 2만 5천 달러면 25%가 이제 저는 수익이 났죠. 근데 그거는 제가 1배 레버리지일 때 25%지 5배 레버리지 친 상황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서 1250달러 즉 125%의 수익을 이제 본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프로핏을 좀 얻기 위해서 클로즈 포지션을 시키면은 요 P&L 125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펀딩 레시오 요 펀비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양수일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음수일 거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8시간마다 책을 내는 것도 있고 4시간마다 책을 내는 것도 있고 거래소마다 정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제가 오픈했을 때 당시랑 클로즈 했을 때 당시에 제 이제 트레이딩 한 거에 대한 그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 거래 수수료를 뺀 만큼이 저희 프로핏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2만 달러가 19,000달러가 됐어요. 그럼 실제 10% 감소를 했죠. 제가 1배 레버리지일 경우에 마이너스 100달러 손해지만 5배 레버리지 셨기 때문에 제 손해는 마이너스 500달러가 되고요. 실제 제 로스는 마이너스 500달러에서 똑같이 풀마 펀딩 레이쇼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 로스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제 로스가 증거금 있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 마진이 1000달러잖아요. 이 1000달러보다 커지는 상황에 해당 포지션은 청산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청산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 포지션금 날아가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었죠. 그럼 이제 왜 대체 그 크립토 시장에서는 퍼페추어라는 말을 쓰냐? 보면은 바이낸스도 그렇고 대부분 선물 거래를 보면은 퍼페추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퍼페추어가 뭘까? 퍼페추어는 정말 이제 네이버를 친 이제 그 사전에서 이제 영구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종신의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런 이제 그런 말인데 실제로 크립토는 현물이 실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기본 금융 같은 곳에서는 제가 보통 WTI나 오일 아니면 골드 뭐 콘 이런 거 이제 선물 거래를 할 때 얘네들이 현물이 있잖아요. 현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만기 시점에 이 현물을 사고 팔지를 결정을 해서 실제 제 선물이 체결이 되면은 이 현물을 진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막 올라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WTI나 이런 거를 선물 계약을 해놓고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체결이 됐대요. 체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메일로 어떤 항구로 몇 리터의 WTI 석유를 받으러 오시라는 그런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크립토는 그런 현물이 없잖아요. 현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선물로 어떤 현물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시점이 따로 없고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기한 제가 이제 포지션을 클로즈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으로 선물 거래가 가능한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페추어라고 불리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퍼페추어 덱스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덱스의 거래량 기준 10월 3일 데이터인데 10월 3일 날 코인 마켓캡에서 덱스의 거래량 순위를 쫙 뽑아보면은 상위 10개 중에 4가지가 퍼페추어 프로토콜이에요. DYDX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뭐 카인 프로토콜,
아폴로 X, 퍼페추어 프로토콜. 이게 전부 이제 퍼페추어 선물 거래고 나머지는 이제 현물 거래고 딱 보기에도 현물 거래보다 선물 거래 그 거래액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CEX에서도 제가 자료엔 표현을 안 했지만 그 현물 거래량 대비 선물 거래량이 한 3, 4배 정도 더 많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GMX 역시 24시간 기준으로 이게 이제 GMX가 아비트럼과 아발란치 두 군데 이제 그 런칭이 되어 있는데 112M 정도 달러가 이제 거래가 됐죠. 112M이면 요 나래비를 세웠을 때 한 4등 정도 들어가는 그런 수치죠. 실제로 퍼페추어 볼륨이 굉장히 CEX에서도 많고 그만큼 덱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퍼페추어 덱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되게 익숙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더북 기반의 퍼페추어예요. 바이낸스나 뭐 비트겟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오더북에 매수를 걸고 매도를 걸고 여기에 이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는 돼가지고 트레이더들은 이제 여기 매수에 걸려 있는 거에 제가 매도를 걸 수도 있고 숏을 칠 수도 있고 매도에 걸려 있는 물량에 사면서 롱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오더북 덱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이런 것도 가능하네 싶은 이제 AMM 퍼페추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7기에서 강의드렸던 거래소 덱스에서도 보시면은 AMM 덱스가 있었고 오더북 덱스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어토메이티드 마켓 메이킹 이거는 자동으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 가격이 마켓 메이킹을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결정되는 구조다. 그런 이제 풀 안에서 트레이더들은 요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롱숏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거래에 필요한 인덱스 프라이스가 있잖아요. 인덱스 프라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바이낸스, 뭐 FTX 뭐 이렇게 수많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을 건데 이 거래소들의 가장 페어한 가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오라클로 이제 불러와서 요 DYDX나 GMX 같은 애들이 다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제 인덱스 프라이스도 그렇게 여러 CEX에서 오는 프라이스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어떤 곳은 이제 단순하게 그 중간 값을 미디안 값을 취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이제 에버리지를 뭐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쓰긴 하는데 아무튼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오라클 데이터로부터 인덱스 프라이스를 불러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DYDX예요. 드디어 DYDX인데 대표적인 오더북 퍼페추어 덱스예요. 이거 딱 UI UX를 보시면은 많이 보신 UX죠. 이렇게 이제 비드와 에스크 매수 매도 이제 오더북이 있고 차트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롱, 숏 이제 똑같이 포지션을 오픈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몇 배를 할지 결정해가지고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인덱스 프라이스가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오라클 프라이스가 얼마인지 약간 다르죠. 그리고 24시간 체인지 뭐 이런 오픈 인트러스트 이런 정보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총 38개 크립토 에셋에 대해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YDX가 왜 핫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세 가지 프로토콜을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파란색 별표 표시를 한 것들이 이제 요 프로토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DYDX는 독자적으로 레이어 2를 구축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 체인 위에 레이어 2가 뭐가 있죠?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똑같이 이더리움 위에 DYDX라는 체인을 만들었어요. 체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DYDX 노드를 돌리고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빠른 거래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노드, 이 체인은 오로지 DYDX 선물 거래를 위한 기능만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굉장히 낮은 피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가스 코스트가 없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가스비 이렇게 하죠. 어떤 월렛에서 이제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시킬 때 가스비가 필요한데 DYDX는 자체 레이어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스비가 없습니다. 가스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그 AMM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켓 메이킹이 유효해요. 마켓 메이킹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죠? 저희가 뭐 매도를 걸 때 하나 걸고 하나 취소할 때마다 계속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마켓 메이킹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마켓 메이킹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장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DYDX가 현재 1등 덱스 1등 볼륨을 이제 만든 이제 퍼페추어 덱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거 하나의 되게 핵심 이제 피처인데 일단 10보고 너무 그 겁을 안 먹으셔도 될 거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DYDS는 프로토콜에 기여한 만큼, 프로토콜에 기여한 건 보통 어떤 거 있죠?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DYDS 토큰을 스테이킹을 한 거다. 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스테이킹한 이 기여를 한 만큼 토큰을 줘요. 토큰을 보상으로 이제 에미션은 그런 토크노미스를 가지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 CEX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면 보상이 없잖아요. 제가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딩을 했는데 제가 따야지만 보상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트레이딩을 하면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뭐 P2E, M2E처럼 이건 T2E가 가능한 트레이드 투 원이 가능한 그런 토크노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크노미스가 핵심 피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 식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W는 개인의 비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얼만큼 기여했는지 척도를 나타내주는 값이겠죠. 그리고 F값, 이 F는 fee의 약자예요. F는 개인이 트레이딩에 참여하면서 지급한 토탈 fee의 양이에요.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시점마다 얼만큼의 트레이딩을 막 일으켜가지고 총 fee가 이만큼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fee가 이 값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자, D는 뭐냐? D는 미결제 약정이에요. 미결제 약정은 1분 단위로 측정이 돼요. 이 미결제 약정이 뭐냐?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미결제 약정은 단순해요. 제가 롱 포지션을 오픈하고 나서 체결을 냈죠. 그리고 그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DYDX에서 얼만큼의 큰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그 양을 이제 D 값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G는 뭐냐면 스테이킹한 거버넌스 토큰의 양. 그래서 맥스 10, G는 뭐냐면 G가 10보다 작으면 10이라는 값을 인정을 해주고 10보다 크면 G라는 값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값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팩터를 고배 형식으로 나타내서 어느 하나라도 많은 게 아니라 셋 다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DYDS 토큰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토코노미스 에미션 그 식을 짰고요. 이런 데는 DYDS밖에 없죠. DYDS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컴파운드식으로 그냥 단순히 예치를 해주면 예치한 비율에 따라 일정하게 그냥 블락 단위로 거버넌스 토큰을 준 구조인데 이거는 실제로 기여한 만큼 주는 구조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은 뭐냐? R은 실제로 개인이 받아가는 DYDS 토큰의 수예요. 대문자 R은 제가 이제 어떤 한 시기만큼 이걸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DYDX는 그 한 시기를 한 에폭이라고 부르고 이 에폭이 28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8일 동안 요 트레이딩 필 토탈 필을 계산을 하고 28일 동안 1분 단위로 28일 전체 동안에 미결제 약정을 계산을 하고 해가지고 곱해지는 건데 그 28일 한 에폭에 배정된 토탈 토큰의 수가 대문자 R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뭐냐? 대문자 R, 즉 한 1000만 개라고 할게요. 1000만 개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아래 분모는 모든 트레이더들의 토탈 W의 합이겠죠. 그것분의 나의 비중만큼이 내한테 떨어진다. 라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비율은 거버넌스에 의해 정해지고요. 제가 이걸 조사했을 때 A는 0.8, B는 0.05, C는 0.15 넣어가지고 0.8이면은 토탈 피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스테이킹, 그 다음은 미결제 약정 순으로 얘네가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해서 토큰 에미션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켓 메이커가 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마켓 메이커한테 지급되는 보상도 얘네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이거 이과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띠용할 거예요. 대체 무슨 엄청 괴상해 보이죠. 근데 정말 어렵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마켓 메이커는 뭐예요? 아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장에 있는 유저들이 얼만큼 합리적으로 이 가격을 거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촘촘하게 그 오더북을 채워주고 얼마나 자주 마켓 메이킹에 기여했는지 이 스프레드와 타임에 관한 식이에요. 보시면 앞에 게 스프레드고 뒤에 게 타임이죠. 카운트, 뒤에 게 타이밍에 관한 식이고요. 총 4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최소값이고요. 왜 최소값이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민에서 여기 그 안에서 왼쪽은 비드에 관한 거죠. 비드는 뭐냐? 매수 쪽이에요. 그리고 에스크는 매도 쪽이에요. 매수 쪽과 매도 쪽 한 곳이라도 더 촘촘한 곳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드 쪽은 엄청 촘촘하게 걸어놨는데
에스크 쪽은 엄청 멀리 걸어놨어요. 그러면 사실상 마켓 메이킹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얼마나 더 촘촘하게 걸어놨느냐에 따른 그런 값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이 값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주면 그냥 편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는 뭐냐면요. Q민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분에 한 번씩 요거를 계산을 해서 내가 실제로 요 미결제 약정을 체크를 해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양수인 경우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서 얼마나 자주 이 마켓 메이킹에 실제로 기여를 했는지. 4320은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 원 F폭 28일이라고 했죠. 28일을 1분으로 표현을 하면 4320이 되는 거예요. 28 곱하기 24, 24시간 60분 곱하면 4320이 되고 28일 동안 매 분은 그럼 양수인 경우가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얼마나 촘촘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곱으로 마켓 메이커들한테도 동일하게 GX 토큰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 아래 거는 패스할게요. 아래 거는 좀 한번 나중에 이해를 하실 때 읽어보시면 이제 요 식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DYDS는 어떤 걸 만들어냈냐? 독자적 레이어 2를 구축함으로써 좀 정리하자면 레이어 2를 구축함으로써 마켓 메이킹도 가능해졌고 또 트레이딩 투어 원도 가능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DYDX를 어떤 사람들이 쓰냐? 자, 바이낸스에서 1000만 달러 아무튼 롱을 쳐요. 그리고 DYDX 와서 숏을 그대로 쳐요. 그러면은 해칭이 되죠. 저는 이제 시장의 익스포저가 제로예요. 근데 DYDX 토큰을 요 수식에 따라서 저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토큰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CX에서 롱을 치면 여기서 숏을 치고 CX에서 숏 치면 여기서 롱을 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정말 트레이딩 투 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T2E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 메사를 리포트를 옛날에 봤었을 때 9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YDX도 아마 고민이 되게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DYDX 토큰을 사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DYDX는 이렇게 채굴된 보상의 토큰이지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아직 어떤 그런 이자를 주거나 하는 건 아직 없어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V4를 얘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 달 전에 V4에서는 그런 토코노미스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YDX 넘어가고 두 번째는 GMX예요. GMX가 최근에 가장 핫해요. 왜 가장 핫하냐면 지난주에 FTX랑 바이낸스에 동시 깜짝 상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GMX만 한 150% 상승한 적이 있는데 GMX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AMM 퍼페추얼 선두주자입니다. 플러스 리얼 일드라는 이제 열풍을 몰고 온 이제 하나의 이제 덱스인데 퍼페추얼 덱스인데 리얼 일드를 짧게 말씀드리면 프로토콜에서 실제로 발생한 레베뉴가 유저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컴파운드식 토크노믹스에서는 컴파운드 토큰으로 이제 보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운드 토큰은 뭐죠? 곡괭이 토큰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리얼 일드가 아니다. 그냥 블락당 얼만큼 찍어내기로 약속한 거를 그냥 분배할 뿐이다. 인 건데 여기서는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죠. 유저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피를 내죠. 그 피를 주는 거예요. 그 피를 주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유저한테 준다. 하기 때문에 리얼 일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GMX의 프로토콜 구조는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우선 트레이더는 아까 DRDX랑 똑같이 GMX에서 롱숏 이렇게 쳐요. 치면서 트레이딩 피를 내겠죠. 이 트레이딩 피는 그리고 청산할 때도 이제 피를 내죠. 청산 피 같은 게 이제 리베뉴가 총 쌓여가지고 이 리베뉴의 100% 리베뉴 중에서 70%는 GAP라고 이제 어떤 불리우는 GAP들한테 프로토콜 리베뉴가 가고 30%는 GMX 거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있는 유저들한테 분배가 되는 구조예요. 100%가 전부 다 이제 LP랑 스테이커한테 뿌려지는 그런 구조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인 GMX로 요 이자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게 이더로 지급이 됩니다. 즉, 요 피가 쌓이면은 이거를 이더로 바꿔서 이더로 지급하기 때문에 GLP나 GMX를 가지고 있으시면 스테이킹을 해두면은 제 잔고에 이더리움 개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퍼피추얼 덱스고요.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DYDX랑 뭐가 다르죠? 오더북이 없어요. 오더북이 없이 차트가 있고 그냥 저는 와가지고 페이 나는 테더를 가지고 어떤 이제 롱, 숏 선택을 해서 비트코인을 숏으실 수 있고
롱을 칠 수 있고 칠 수 있는 건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비트, 이더, 체인링크, 유니스왑 네 개밖에 없고요. 또 아발란체는 비트, 이더, 아발란체 세 개밖에 없어요. 되게 작죠? DYDX에 비해.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밖에 돼서 없었는지. 최소 1.1에서부터 30배까지밖에 이제 가능하지 않고요. 말씀드렸지만 오더북이 없어요. 오더북이 없기 때문에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내가 얼마를 내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사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가 이제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허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GL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GLP를 이해하는 게 GMX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 GLP는 GMX에서 트레이더들의 카운터파티가 되는, 즉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LP예요. 무슨 말이냐? 벌써 처음 들어보면 말만 들어도 헷갈리죠? 자, DYDX나 CEX의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선 누가 매수를 누가 이제 롱을 매수를 건 물량, 매수를 걸었으면 이제 비드 쪽에 얼마큼 사겠다고 롱을 친 물량한테 제가 누군가가 또 숏을 침으로써 그 1대1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더북에서 그렇게 돼요. 근데 AMM에서는 그렇게 상대방 트레이더들이 없어요. 트레이더들은 모두 다 한쪽 포지션에 있고요. 나 롱 칠래, 난 숏 칠래 하는 것들을 이 GLP라는 거대한 이제 요런 이제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GLP가 이제 이런 에셋들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리퀴디티 풀이 하나의 이제 유동성 공급해주는 LP로서 그 트레이더들의 카운터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더가 나 롱을 칠래 라고 하면은 다른 트레이더의 숏 치는 물량과 그렇게 1대1로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GLP 풀에 있는 어떤 에셋을 할당을 해줘요. 이거 롬이에요. 로스가 죄송합니다. 로스 프로필 맞고요. 아무튼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숏을 치면 마찬가지로 또 GLP 풀에서 숏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물량을 할당을 해주면서 카운터파티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자, 내가 이제 여기다 나는 어떤 리퀴디티를 공급을 하겠다. GLP에다가. 그러면은 유저는 와가지고 이 유저는 누구죠? 마켓 메이커죠. 이 마켓 메이커는 저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이 마켓 메이커가 와가지고 GLP에 예치를 해요. GLP에 예치할 수 있는 자산은 아비트럼으로 예를 들면 총 이렇게 8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예치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예치의 증표로서 GLP 토큰을 얻어요. GLP 토큰은 이 사람은 얻게 되죠. 그럼 이제 트레이더가 수익이 나요. 트레이더가 막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카운터파티가 GLP를 했죠. 당연히 트레이더가 수익 봤으니까 GLP는 손해를 보는 구조고요. 트레이더가 이제 져요. 즉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나면 반대로 손해가 난 거를 GLP 풀에 이제 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GLP는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원혁티 같은 사람들이 GMX에서 활동을 해요. 정말 롱숏 이런 베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트레이더들의 수익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GLP는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GLP는 전체 리베뉴의 70%나 되는 큰 돈을 공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GLP를 스테이킹을 하면은 실제로 APR이 22.8%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얼 일드예요. 이 22.85%는 이더리움이 22.85%로 이자로 쌓인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테더나 USDC를 예치를 하면은 22.85%의 이더리움이 내 이자로 꽂히는 그런 리얼일드를 얘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또 피처가 뭐냐? 제가 아까 별표 표시는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죠. 트레이더들은 이 GLP 풀을 활용해서 스프레드도 없고 프라이스 임팩트도 없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스프레드가 무슨 말이고 프라이스 임팩트가 무슨 말이냐? 오더북에는 그 가격마다 유동성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걸 이제 딱 오픈을 하려면 저는 이제 가격을 쭉 긁으면서 체결 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원하던 가격보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프라이스 임팩트거든요. 그리고 가격마다 시계에 이제 차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 바로 위가 2만 1달러, 2만 2달러 이렇게 오더북에는 특별 프라이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 2만에서 2만 1달러가 이제 그 1달러의 차이가 스프레드가 되는 건데요. 그 스프레드도 없고 프라이스 임팩트도 없어요. 그냥 GLP 트레이더들은 와가지고 내가 보이는 그 인덱스 프라이스 그 자체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레이더도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GLP 사이즈도 꽤 큰
요즘 떠오르는 이제 그 핫한 덱스로 이제 발돋움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GMX가 대체 그래서 롱숏을 칠 때 어떤 식으로 이 GFP에서 요 물량을 받아주는지 이해가 딱 안 될 거예요. 그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작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 예시예요. 롱 쳤을 경우에요. 자, 트레이더가 이더리움 롱 포지션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GLP 풀에서 이더리움이 사용이 돼요. 트레이더가 이제 뭐 롱 잡았으니까 GLP에서는 카운터파트로 롱을 받아줘야 되죠. 그 이더리움이 할당을 되는 그런 구조고요. 결과적으로 GLP는 달러 기준의 델타 뉴트럴 포지션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트레이더가 1000달러의 USDC를 가져와서 이더리움 3배 롱 포지션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프라이스가 그 당시 1000달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GFP는 1000달러고 3개 롱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총 3개 이더를 이 거래에 할당을 해요. 리저브 시켜둡니다. 그러면 이 3이더는 이 트레이더한테 약간 귀속된, 리저브된 딱 그런 이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의 토탈 워스는 가치는 3000달러죠. 당 1000달러니까. 실제로 자, 이더의 가격이 2배가 됐어요. 이 트레이더는 3배 롱 포지션 진입했으니까 이득이 받겠죠. 이더 프라이스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할당된 3개의 가치도 올랐어요. 즉, 3개 리저브에는 이제 이더의 가치가 원래 3000달러였지만 2배가 됐기 때문에 6000달러로 올랐죠. 트레이더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트레이더들은 3배 롱을 쳤고 1000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총 3000달러의 프로핏이 발생을 하죠. 100% 곱하기 3해가지고 300%. 3000달러의 프로핏을 이제 얻기 위해서 기존 보증금 1000달러를 가져가고 프로핏인 3000달러는 얼마죠? 1.5이더죠. 아까 레저브에 했던 3이더가 아닌 1.5이더만 수령을 해가도 3000달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GIP 풀에 남아있는 이더는 1.5이더인데 이 1.5이더는 가격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뭐 명목 가치가 3000달러예요. 즉 이거는 이더 개수로는 세계에서 1.5기로 손해봤지만 GLP 풀 입장에서는 3,000달러짜리가 3,000달러가 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 개수로는 손해를 봤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델타가 중립 뉴트럴한 포지션이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없다. 그리고 쇼시 상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반대예요. 이더 기준 델타 뉴트럴 포지션이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보시면은 동일한 이제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FP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프로토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게인스. 떠오르는 AMM 퍼페추어 신능 강자라고 제가 표현을 제 뇌피셜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게인스를 처음 접한 게 한 2달 전쯤인데 당시에 제가 이제 나름 디파이 공부도 같이 했고 좀 오픈 카톡방 활동하고 있는 곳에 다 물어봤는데 한국 분들은 게인스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게인스가 뭐냐?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토콜이다. 이고요. 게인스는 뭐냐면 GMX처럼 GLP 방식이 아니라 다이 하나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요. 되게 재밌는데 자, 첫 번째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더가 이겨요. 트레이더가 이기면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앞에 제가 글로 말씀드린 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자, 트레이더가 롱을 비트코인 1000달러어치를 롱을 쳤어요. 그러면은 이 1000달러어치가 다이볼트에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고 자, 실제로 트레이더가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요 2배가 두 배가 된 상황이에요. 2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다이볼트는 이 1000달러어치에 2000달러 2배가 되는 걸 이제 트레이더 줘야겠죠. 아, 여기 써 있네요. 클로지드 트레이드가 100% 프로필 본 상태로 클로즈 시켰다. 그러면은 2000달러를 줘야 되죠. 여기서 2000달러어치를 뺍니다. 빼서 2000달러어치를 페이를 해줘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000달러의 손해가 났죠. 이 1000달러를 어떻게 메꾸느냐? 프로토콜은 개인스를 민팅을 시킵니다. 민팅을 시켜서 외부에 있는 개인스 다이 풀이 있어요. 이 개인스 다이 풀에 개인스를 팔고 다이를 1000달러어치 삽니다. 사서 부족한 1000달러를 여기 메꿔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트레이더가 져요. 지면은 똑같이 롱 BTC 1000달러를 쳤어요.
그러면 $1,000가 다이볼트로 쑥 들어가겠죠. 근데 트레이더가 청산이 난 거예요. 아래로 가격이 이제 쳐박아서. 그러면 청산이 나면은 $1,000를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1,000가 초과가 된 상황이니까 $1,000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1,000를 빼서 $1,000를 다시 이걸로 GNS 삽니다. GNS를 사서 GNS를 번하는 그런 구조예요. 즉 개인스는 뭐냐면 트레이더가 이기면 손해보고 지면 이득 보는 이런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그 크립토를 그 상품으로 한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다.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토콜이고 얘가 왜 핫하냐? 크립토에 일단 거래 가능한 자산이 39개가 되고요. 외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외환 가능한 거래에는 요즘 핫한 일본 그 엔화가 있고 유로화가 있고 또 저기 영국 파운드화가 있습니다. 그 파운드화와 유로 엔화가 거래량 막 2, 3일 그래요. 2등, 3등 그러고. 그리고 US 스탁, 미국 주식 보시면 애플이 있죠.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것들 22개를 최대 150배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퍼페추어 대수 중 가장 많은 페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GMX는 고작 4, 5개였죠. DYDS는 30 몇 개였죠. 근데 GNS에서는 외환과 US 스탁 거래를 가능하고 보시면은 실제로 15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막 엔화를 150배 롱치고 파운드화를 150배 숏치고 막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도박장이랑 다름없죠. 그런 이제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게인스를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이 점점 입소문이 타고 나면서 점점 이제 많아지고 트레이드 볼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라클 가격을 되게 효과적으로 해결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프라이스를 오라클로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어떻게 가지고 왔냐? 총 7개 CEX 거래소에 API라는 거래소 그 가격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7개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이제 오라클 노드가 총 8개가 있어요. 하나의 노드마다 이 7개 API를 미디안 값을 취하는 이제 오라클 노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즉 여기는 이제 오라클 프라이스 1, 오라클 프라이스 2, 오라클 프라이스 3, 총 8개 가격이 있고 이 8개를 또 어그리게이션 시켜가지고 이거를 실제 프라이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이제 오라클 기술을 얘네가 활용을 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코인베이스가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 밑꼬리 보이시고 크라켄 여기 있죠. 바이낸스 US에도 밑꼬리가 달려 있어요. 비트스탬프라는 것도 밑꼬리가 여기까지 있고 FTS는 완전 지금 보이지도 않죠, 밑꼬리가. 근데 게인스 프로토콜은 당시에 밑거리가 하나도 없죠. 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의 이걸 이제 스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캠이 게인스에서는 이런 오라클 가격이 정말 잘 이제 얘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숏스퀴징, 롱스퀴징 그런 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프로토콜인 거를 얘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준 데이터인데 실제 요 게인스에서 거래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누적해서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지 여기 빨간색 요 선인데 그 런칭을 하고 나서부터 21년 옥토버이죠. 그때부터 이제 0달러고 누적된 P&L을 쭉 기록을 했을 때 계속해서 트레이더들은 손실만 보고 있다. 지금도 거의 마이너스 300만 달러를 손실을 보고 있어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다이볼트가 안전하고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더 개인스 토큰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는 말과 같겠죠. 그리고 개인스 프라이스도 최근에 비트코인 마켓이 많이 빠졌지만 꽤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제가 처음 봤을 때 1.6달러였고 지난주에 2.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방금 봤는데 2달러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리얼 일리를 주는 퍼페추어 덱스고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게인스 프라이스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다이볼트에 예치를 하면은 11%에 해당하는 이제 이자를 주는데 오늘 확인했을 때 6% 정도 줄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도 게인스가 아닌 다이로 준다. 다이를 예치하면 다이를 주는 그런 리얼 일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앞에 GMX랑 게인스를 이거 제가 구도화 조직 제가 이제 그 조직 뭐라고 하지? 시켜본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만든 거라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서머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GMX는 트레이더들이 롱숏을 오픈을 해요. 롱숏을 오픈을 할 때 롱이든 숏이든 GLP로부터 카운터파티가 필요해요. GLP로부터 어떤 리저베이션이 필요하죠. GLP가 그 오더들을 다 받아주고요. 카운터파티 역할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바로잉 피를 냅니다. 바로잉 피를 내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오픈하거나 클로즈 할 때마다 0.1%씩 피를 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피가.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포지션 청산이 발생을 하면은 청산 피도 이곳에 쌓이게 됩니다. 청산 피가 쌓이게 되고요. 이 포지션에서 이득이 났다. 이득이 나면은 포지션과 할당된 금액이 프로핏으로서 유저한테 들어가고, 손해가 나면은 그대로 GLP로 이제 GLP가 이제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B가 총 모인 피 중에 70%는 GLP로 30%는 GMX 스테이커한테 이렇게 분배되는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그런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GMX에는 흔히 말하는 펀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펀비는 아까 뭐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롱과 숏 때문에 막 갭이 현물과 발생하잖아요. 갭을 맞춰주기 위해서 펀비가 있던 건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GAP가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기 때문에 펀비의 개념은 없고, 그래서 바로인피가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인피에 대한 소식은 요거 같고요. 이 바로인피는 현재 이더리움 기준, 방금 전에 이제 측정을 한 건데 0.0024%, 이거는 시간마다 부과가 돼요. 1년으로 치면은 21%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도 이 롱 포지션을 1년 동안 가져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0.024% 퍼 아워는 큰 수치는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스는 조금 달라요. 개인스는 GLP로부터 그러니까 카운터파티, 요 트레이더들을 받아주는 카운터파티가 없어요. 카운터파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롱숏이 그대로 다이볼트가 이 익스포저를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이기면은 그만큼 다이가 뺏기고, 트레이더가 지면은 그만큼 다이를 가져오는 딱 그런 심플한 구조예요. 심플한 구조고, 이제 프로핏을 받아올 때 여기는 이제 롱숏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비가 이제 존재가 해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된 값이 프로핏으로 트레이더한테 가게 되고요. 트레이더들은 오픈 클로즈 할 때마다 트레이딩 피를 0.08%를 냅니다. 0.02% 싸죠. 근데 그 대신에 여기서는 스프레드가 있고요. 프라이스 임팩트가 있고요. 롤 오버 피라는 것도 있어요. 롤 오버가 그 현실 증권에 쓰이는 거 약간 달라요. 개념이 다른데, 아무튼 요 세 가지 피가 쓰인다. 세 가지 피가 쓰이면서 요 왜 이렇게 많은 그 이런 게 있냐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그냥 요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스프레드랑 프라이스 임팩트가 없으면은 그만큼 트레이더가 더 유리해지겠죠. 유리해지기 때문에 다이볼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프라이스 임팩트랑 스프레드를 적절하게 이제 그 매니지먼트 하면 그 가격을 약간 좀 두면서 그런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팩트를 두고 있다. 실제로 롤 오버피를 이제 보시면은 0.0211% per hour 이더리움 기준 보시면은 GMX보다 10배가 비싸죠. 10배가 비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박장이에요. 그 150배를 막 치는 유저들이 그냥 단기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막 사고파고 하기 때문에 요 1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실제로는 블락 단위로 부과가 되지만 이 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트레이더들한테.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GMX가 훨씬 더 좋잖아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왜냐하면 더 싸니까, 당연히. 근데 보시면은 GMX의 LP는 아까 말씀드린 GLP죠. GLP는 총 3억 6,200만 달러가 이제 그 카운터파트로서 LP를 형성을 하고 있고, 거기서 파생된 24시간당 볼륨이 105M 정도예요. 그래서 볼륨을 TBL로 나누면 0.29거든요. 즉 LP 활용 비율이 하루 동안 한 29%가 트레이더에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수는 반대로 LPTBL이 다이볼트 하나죠. 다이볼트가 16M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작죠. 20배 정도 작은데 24시간 볼륨이 반밖에 안 돼요. 46M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나눠보면은 2.85가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실제 LP 사이즈 대비해서 트레이딩 볼륨 효율이 훨씬 더 좋다. 효율이 더 좋다는 거는 그만큼 LP 대비 피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이 피가 다이볼트에서 많이 가고,
이런 이제 리얼 유저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스도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 각광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딱 한두 개씩만 말씀드리자면 DYDX의 장점은 UI UX가 너무 익숙해요. 딱 오더북이죠. 그리고 트레이딩 투1, T2E가 가능한, TME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KYC입니다. 블록체인은 KYC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DYDX는 KYC를 해야 됩니다. GMEX는 장점은 스프레드가 없고 프라이스 임팩트가 없어요. 그 가격 그대로 거래를 열고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거래할 수 있는 페어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GMS는 로드맵상에 GNS처럼 여러 가지 자산을 실제로 그 퓨처 트레이딩 가능하게끔 구현을 하겠다. 그거를 준비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미디움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곧 극복이 될 것 같고요. 그때 아마 GMS 가격은 한 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스는 장점은 LP가 구조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해서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고 이런 포렉스나 US 스타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점은 이 볼트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카운터파트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트레이더들의 실력에 따라 그런 거 이제 자주 되다 보니까 이 맥시멈 포지션이 열 때 10만 다이까지밖에 안 되고 실제 얻을 수 있는 맥스 프로핏도 정해져 있어요. 300%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맥스 프로핏도 정해져 있다. 그런 단점이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퍼페추어 덱스의 미래가에 대해서 좀 간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 건데 제가 생각하는 퍼페추어 덱스의 미래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실에서 아파트가 있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저는 없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테슬라 주가를 살 수 있나요? 그러려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저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야죠. 아파트 담보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데도 막 대출금 막 그런 거 막 수수료가 막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은행에 가서 시간도 써야 되고 그런 아무튼 확보한 현금으로 또 테슬라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에 들어가서 또 돈을 이체를 하고 거기서 테슬라를 또 사면 또 수수료를 내야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즉 현금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현금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만약에 퍼페추어 덱스의 먼 미래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면 내 부동산 가격이 담보로 블록체인의 오라클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오라클에서 내 부동산 가치가 측정된 게 이제 콜라테럴 담보금으로서 저는 이런 퍼페추어 덱스로 바로 이 뭐 테슬라 롱숏을 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퍼페추어 덱스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현존하는 모든 그 실제 자산들은 오라클로 불러올 수 있는 게 이제 체인링크 이런 거의 로드맵이고 그걸 기반으로 현존하는 또 모든 이제 그런 파생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퍼페추어 덱스가 미래가 아닐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꿈꿔 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